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 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생성형 AI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 출원된 반도체 기술 특허 비중이 20년 사이에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기술 초격차 전략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윤정석 대한상공회의소 선임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아주 꼼꼼하게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세계 5대 특허청에 대해서 반도체 특허가 출원된 걸 전수조사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보는 게 왜 중요한지 먼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특허 출원 건수 자체로 이제 미래 기술력을 뭐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는 뭐 요새 뭐 메모리라든지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쪽 분야로 되게 핫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분야에서 봤을 때 어느 쪽으로 이제 기술 방향이 정해지고 있는지 트렌드를 볼 수 있는 측면에서도 네. 특허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 부분에서는 어쨌든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기술 부분에서 잘 하고 있다라고 자부를 하고 있긴 한데 이게 특허 출원 비중을 보니까 많이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나왔는지 그 부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 냉정히 말하자면 정확하게 평가를 하자면 한국은 이제 메모리냐 시스템 반도체 두 분야에서 메모리 쪽에 강한 거고요. 네. 시스템 쪽으로는 아무래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 보고서 안에서도 뭐 작성이 되어 있지만 이게 2003년도 20년 전만 하더라도 세계 5대 특허청인 IP5에서 특허 출원 건수 중에 한 20% 가량이 한국이 차지를 했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03년도에는 지금 뭐 2.4%, 뭐 10분의 1 정도 됐잖아요. 근데 그게 한국의 절대 특허 건수가 많이 준 건 아니고 네. 중국이 상대적으로 약진이 심해서 네. 코로나 기간에 특수하게 엄청나게 많이 늘어가지고 네, 이런 특허를 수치가 출원한 나왔습니다. 건수 자체가 예, 중국이 너무 많이 늘었고 네. 우리나라는 뭐 그래도 비중을 봤을 때는 좀 줄어든 거는 사실이다. 네, 네. 요거를 좀 어떻게 분석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게 네. 기술 개발에 조금 느슨해졌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건수가 줄었다는 거니까 이게 질적으로 어디 한 군데에 좀 집중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이제 특허 출원을 할 때 하는 이유들이 이제 주로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뭐 판매를 하거나 이게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고요. 뭐 부가적으로는 그 국가에서 특허를 출원했을 때 얼마나 보호가 뭐 잘 될 수 있는지 물론 그런 것들도 다 감안을 합니다만 네. 크게는 뭐 생산이나 뭐 판매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특허 출원 비중이 줄었다는 건 아무래도 그 상대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생산이나 판매에 그런 입지가 좀 줄어든 것도 맞긴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비중이 원래는 한 50% 가량이었다가 네. 최근 들어 이제 거의 90%까지 네. 늘었는데 이 반도체 생태계 중심이 한국에서 뭔가 미국과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흐름이 걸로도 보인다. 예. 지금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이 네. 굉장히 어렵다가 네. 저점 찍고 좀 네. 올라가고 있다. 반도체 봄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단기적으로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그쵸, 특허 출원 비중을 보는 것은 좀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네. 요 신호를 좀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점이라는 거는 이 단기적으로 뭐 최근 3, 4년 네. 이런 사이클 측면에서 이제 저점과 고점 왔다 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허는 아무래도 뭐 10년 뒤에서야 그런 특허 출원한 네.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네. 예. 그렇게 좀 볼 수 있겠다. 네, 네. 이게 이제 그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반도체 기술을 개발을 해요. 네. 그러면 어떤 나라에 어떻게 특허를 신청을 할지 뭐 네,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 그 구조인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허를 반드시 내야 하는 건가? 뭐 아니면 네. 기술 개발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특허를 내는 건가? 이거 네. 궁금하거든요. 앞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업들이 특허 출원을 할 때 뭐 그 지역에서 생산을 하거나 네. 뭐 주로 이제 판매를 할 때 이제 분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네. 그때 이제 특허 출원을 하거든요. 그리고 굳이 특허 출원을 해서
그 국가가 뭐 보호 강도가 강하다면 출원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특허 출원할 때 이제 수수료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뭐 이 기술 개발을 했다 해서 다 등록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뭐 그 전략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왜 안 하는 거예요? 안 기술 같은 경우 서로 공유하고 이럴 때 네. 본인이 봤을 때는 오히려 그게 더 기술 발전을 더 이룰 수 있다라고 봤을 때는 유출이 될 수 있는 이제 그 나라에서 좀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오픈을 해서 네. 그 기술을 경쟁적으로 그 타사에서도 개발을 하고 저희도 개발을 해야 네. 뭔가 더 붐업이 될 수 있을 때는 네. 그렇게 전략적으로 오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뭐 가령 테슬라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네. 이제 그 일론 머스크도 그랬지만 이제 특허를 뭐 공개한다 만다 뭐 이런 얘기들도 네. 많잖아요. 그래서 그건 전략적으로 기업들이 선택을 하는 측면이 네. 있습니다. 앞서서 설명을 해주실 때 네. 중국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진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좀 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래프상으로 보면 미국하고 중국이 굉장히 뭔가 쏠려 있다? 네, 비중이 쏠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거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나? 왜 그렇다라고 좀 봐야 되나? 미국은 원래 잘했나요, 일단? 미국은 사실 항상 잘했고 네. 그냥 지금도 잘하고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기간에 원래 통상적으로 IP5 중에서 한 20%가량 정도 비율을 차지하다가 네. 최근 들어서 갑자기 50%, 60%, 70% 이렇게 늘어났는데 네. 이게 아무래도 2010년대 중반 한 14년도, 15년도에 그 반도체 굴기라든지 뭐 제조 2025 뭐 발표하면서 중국 측이 그 반도체 국산화 비중 한 70%까지 늘린다고 네.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의 지금 결과물이 이제서야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그런 것도 있고 이제 2019년 이때부터는 미중 무역 분쟁 같은 게 이제 심화되면서 뭐 기름을 더 부은 격이죠. 사실 국산화하고 있는데 마침 또 미국도 그걸 제재를 한다 하니까 네. 더더욱 그런 국산해야 될 필요성이 더 높아지면서 네.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더 이제 발현된 것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지금 생각해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상당히 제재를 많이 하면서 네. 뭐 장비 같은 거 못 들어가게 하고 맞아요. 반도체 관련 장비 같은 거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 식으로 좀 발전을 조금 막는, 그러니까 네. 지연시키는 전략을 좀 세웠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특허 비중이 늘었다라고 하는 거는 네. 그만큼 최첨단 기술이 많이 늘었다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그 안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좀 생존 전략을 짜가지고 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이 좀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최첨단 기술이라고 보기까지는 아직은 어렵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뭐 메모리 분야든 시스템 분야든 이제 기초적인 것도 사실은 뭐 미국 측에서 제재를 하기 시작하면 거기도 사실 특허 출원을 해야 다음 단계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구조다 보니까 네. 그래서 중국 측이 특허 출원하는 비중이 되게 많아진 거고요. 네.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깨고 있다라고 좀 그쵸. 보면 되는 건가요? 네네.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그 양이 엄청 많아진 아, 거라고 또 볼 수 있어서 네. 원래 첫 시작에는 나오는 게 또 많고 그쵸. 위로 가면 갈수록 이제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다 네. 보니 그렇게 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네. 거군요. 예. 미국의 제재가 좀 소용이 없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사실 그렇게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그 미국이 제재한 것 중에 그 네덜란드 ASML에서 만드는 그 EUV 노광 장비가 사실은 반도체 한 10나노 이하 공정으로 만들 때부터는 되게 필요한 네. 장비거든요. 근데 작년 10월에도 이제 뭐 기사화되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그 화웨이가 7나노 뭐 반도체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생산을 했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EUV 없이도 우리는 생산할 수 있다라고 네. 중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선전포고를 한 건데 실제 그게 EUV 그 장비가 반입이 된 건지 어떤 식으로 반입이 된 건지 아니면 중국 측에서 기술 개발을 한 건지 그건 아직까지도 뭐 잘 알 알 수 수가 없는 없겠지만 부분, 네. 확실한 건 어찌 됐든 뭐 개발을 했다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중국이 좀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잘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 그 미국의 예전에 인텔에는 외계인들이 다닌다라는 그쵸. 이야기가 네.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재들이 많이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도 그런 추세가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특허 출원 건수로 봤을 때는요? 뭐 미국은 사실은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해서 뭐 과거는 뭐 당연하고요. 뭐 지금도 인력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뭐 이번에 뭐 바이든 정부 들어오면서 뭐 반도체와 과학법
발표하면서 시설 투자 세액 공제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막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금 그 미국의 그런 호시절로 네, 돌아가려고 미국 측에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미국과 중국이 뭐 조금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특허 출원 비중으로 봤을 때 그 건수로 봤을 때는 네. 약간 그 양쪽에서 끌고 가는 느낌이다. 맞습니다. 예. 수레를 끌고 가는 느낌이다. 네, 네. 우리나라는 그러면 네, 네. 지금 중국이나 미국에 네. 반도체 잘하고 있지만 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밀리거나 중국이 네. 좀 치고 나가거나 그럴 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네. 위험 신호로 봐야 되는 부분인가요? 확실히 양적 지표로 봤을 때는 위험 신호로 볼 수는 있는데요. 이제 보조적인 또 지표로서 그러면 양이 많은 게 무조건 좋냐? 그러니까요. 특허요. 네, 네. 이제 질을 평가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피인용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미국 특허청의 그 IDS라고 해서 뭐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라고 그 정보 공개 의무 뭐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특이한 제도인데 이제 미국 특허청의 특허를 출원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내가 이 뭐 특정한 A라는 특허를 출원했을 때 이 특허가 어느 산업에도 어느 기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네. 보는 지표거든요. 네. 그래서 마치 논문이 인용이 얼마나 많이 됐냐 네. 그런 지표처럼 피인용 지수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중국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한 뭐 2.9 정도 되거든요. 2.89 정도 되고 뭐 미국은 뭐 6 이상이 되고요. 네. 한국은 아직까지 한 5 정도 돼서 양적으로는 많이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질적으로는 확실히 저희가 적게는 내도 우수한 특허들을 많이 내고 있다. 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분석하신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확실히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부족한 부분이 그 특허 출원 건수로 나왔다라고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AI 시대가 네. 어쨌든 올해가 분기점이다라고 그쵸, 하는 네. 전문가들의 평가들이 많으니까 네.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게 시스템 반도체인데 네. 지금 우리나라 그 기업들에서 HBM이라고 하는 네. 그 메모리 반도체 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집중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고사양으로 이 시스템 반도체 자체가 좀 약한 것은 좀 네.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되기는 하거든요.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AI 시대에 사용되는 게 무조건 시스템만은 아니고 네. 그 HBM 같이 메모리 네. 쪽도 확실히 비교의가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되게 강점은 되는 게 맞고요. 네. 근데 시스템 쪽으로 약한 거는 좀 걱정이 되기는 하죠. 특허 출원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통상 저희는 한 100개 정도 특허를 출원했을 때 시스템 반도체 비중이 한 7%? 그래서 한 6개 정도를 시스템 반도체로 이게 특허 출원을 하고 있는 네. 반면에 다른 국가의 특허 출원 비중을 봐보면 한 그게 70~80%까지 올라가서 저희는 이제 메모리 쪽에 엄청 집중해서 네. 비교 우위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전체 그러니까 특허 출원 비중을 봤을 때도 네. 시스템 반도체가 절반을 넘는 거군요. 어느 국가나 네. 다 넘기는 네. 하는데 그 비중이 한국이 조금 낮은, 적기는 네, 해요. 낮은 네, 편이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예, 때 예. 우리나라는 좀 낮은 편이다라고 네, 하는 네. 게 특허 출원 건수에서도 좀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고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그 기업별로 봤을 때도 삼성전자 네. 한 기업만 특허 출원을 한 것을 좀 그 순위 탑10 안에 아, 들었다라고 네, 네, 한 네. 것을 볼 수 있다라는 네. 평가도 나왔더라고요. 네, 네, 네. 그게 또 연관성이 있는 거겠네요. 저 아무래도 네. 저희가 분석했을 때 이제 20년 단위로 봤을 때 03년도부터 22년까지 봤거든요. 근데 03년도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반대로 미국이 탑10에서 한 기업이 4개 정도 있었고 네. 한국도 2개 있었고요. 뭐 삼성이랑 LG전자 당시에 뭐 이렇게 있었고 일본도 2개, 뭐 중국은 1개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완전히 역전돼서 2022년 되니까 중국이 탑10에 5개 국가나 네. 5개 기업이나 있고 뭐 그렇게 된 상황이긴 네, 합니다. 하이닉스가 저 탑10 안에 들어가지 않은 게 좀 뼈아프긴 해요. 우리나라 네.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SK 그쵸. 하이닉스 네. 이렇게 꼽는데 네. 그 부분에선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이게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탑 10까지만 제가 뽑은 네. 건데요. 사실 탑 15까지 가면 네. 하이닉스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네. 삼성 디스플레이도 있고 뭐 국내 기업들도 있는데 탑 10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밀린 건 맞지만 네. 뭐
그렇게까지 아직은 걱정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다만 이제 탑10 안에 2022년까지 봤을 때 네, 네.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거네요. 미국과 중국의 비중이 역전이 역전되고 되고, 네, 이거를 네. 이제 더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확실히 네. 그러니까 그 수치만 보더라도 왜 미국이 그런 반도체 과학법을 했는지, 네. 그러니까 위기감을 얼마나 느꼈는지 그렇게 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책을 썼길래 물론 뭐 네.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네, 위에서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내리는 그런 네. 지침들로 기업들에게도 좀 적용을 하다 보니 네. 우리나라보다는 다양한 기업들이 이렇게 도전을 네. 시키고 도전을 하는 게 아니라 도전을 시키는 네. 그런 판을 좀 마련을 한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네. 어떤 정책으로 그 기업들을 키워오길래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탑10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 어떻게 보면 좀 단기간이거든요. 네. 확실히 좀 한국 같은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는 게 중국은 정말 그러니까 그 한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그 반도체 보조금 네, 규모라든지 네. 그 단위가 완전히 차원이 다르거든요. 저희는 사실 뭐 이번에 미국도 반도체 과학법 얘기하면서 세액공제 25% 해주고 뭐 저희도 이제 K-칩스법 얘기하면서 네. 25%까지 해주게 됐는데 이제 막 뭐 일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번에 TSMC를 그 구마모토 현에 만든다고 했는데 네, 보조금 공장 같은 경우요. 네. 팹을 만든다 했는데 그 보조금 규모가 막 4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뭐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그런 규모 측면에서도 밀리고 네. 인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중국에서는 스카우트를 되게 공격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같은 경우는 그 이 반도체라는 게 기업 간 경쟁이었다면 이제는 거의 국가 간 경쟁으로 비추다 보니까 네. 더 이상 이제 뭐 삼성 개별 아니면 하이닉스 개별 기업이 잘하는 것만 저희가 기대를 하면 안 되고 뒤에서 그 정부가 정말 전폭적으로 밀어줘도 사실은 쉽지 않은 전쟁터거든요. 워낙 경제 규모가 큰 중국과 그쵸. 미국과 경쟁을 네, 네. 해야 되는 예. 산업 분야 그리고 예. 그들도 굉장히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분야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우리도 개개인의 역량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네. 국가 차원에서 좀 정책이나 맞아요. 이런 네, 것들이 네.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네, 확실히 그러니까 거의 예전에는 삼성과 뭐 중국의 SMIC를 이렇게 두 개의 기업이 만약에 경쟁한다고 비교를 해도 됐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삼성과 중국이 경쟁, 그 하이닉스와 중국이 경쟁 뭐 이런 구도다 보니까 이게 정말 쉽지가 않죠. 네, 네. 우리나라는 그럼 좀 네. 다양한 기업들을 네. 키워내기 위한 뭐 지원이라든가 네.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의 전체 그 시장 규모 자체 네. 파이와 뭐 정부 세수 문제도 있고 뭐 재정적인 문제도 있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이제 현금성 지원을 늘리기는 네.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아무래도 그냥 반도체 생태계 같은 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소부장 기업들 뭐 주로 이제 중소나 중견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뭐 우리나라 그 반도체 기술 개발 굉장히 잘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그 전 세계 이렇게 뭐랄까 지정학적인 네네. 그런 뭔가 패권에서도 네. 요 우리나라 네. 한국과 대만이 있는 네. 곳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정도로 반도체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네. 일본을 떠올리면요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기술적으로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이 네. 잘 발전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없어지는 네. 뭐 소부장 굉장히 잘하긴 하지만요. 네, 네.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이제 도태돼 버렸잖아요. 그쵸, 네. 밀렸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그 특허 출원이나 이런 그 보고서를 통해서 봤을 때 네. 일본처럼 되면 어떡하지? 약간 네. 잘 달리고 있지만 꼬꾸라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네. 일본이 치고 나온다라는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뭐 일본도 사실은 이제 뭐 과거에 엄청 유명했었죠. 네. 뭐 도시바라든지 이런 기업들 되게 유명한 데 많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TSMC 같은 공장도 유치하고 뭐 본인들이 좀 약하는 그 패브리케이션 능력을 좀 향상시키고자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저도 사실은 한국이 영원히 잘했으면 네, 뭐 당연히 좋겠습니다만 이 특허 출원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좀 우려가 되는 건 확실히 있긴 장기적으로 하죠. 봤을 예, 때요. 예, 네.
그래서 정책적으로 좀 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네. 있다. 예. 일본은 지금 얼마나 대비를 하고 잘 이제 그 미래를 향해서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까? 그 보조금 같은 경우도 네. 거의 50%뭐 네. 지원해준다고 이제 네. 파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라피더스라고 해서 뭐 최근에 이제 만든 건데 그 기업별로 유명 기업들을 네. 아예 그 연합처럼 만들어가지고 반도체 동맹을 만든 거거든요. 맞습니다. 연합군을 예, 만든 예.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공동 연구도 같이 하고 완전 이제 공격적으로 하는 거죠. 정부가 주도해서요. 네, 마치 이제 한국에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네. 쳐서 하는 건데 사실 일본도 뭔가 그런 그 뭐 전체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같이 할 수 네.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문화가 그게 쉬운 있어서 네. 네, 쉬운데 사실 한국에서는 또 그게 또 쉽지는 않죠. 네. 네, 네. 그럼 주요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특허 그 출원 비중에서 봤을 때 방금 이제 미중이 이제 양쪽으로 끌고 가는 그 이런 분위기 속에서 네. 공급망이 어쨌든 재편되는 이 분위기 속에서 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좀 대비를 해나가고 있는지 좀 연구된 게 있습니까? 사실 이번에 뭐 미국이 반도체 과학법 발표하면서 당연하게도 뭐 삼성 같은 경우도 텍사스라든지 네. 뭐 이런 쪽으로 반도체 팹을 공장을 짓기로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 맞춰서 사실은 원래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그 코로나 전에 네. 중국에 있는 사업체 일부 패브리케이션 몇 개를 샀었는데 하필 또 코로나가 터지고 또 이제 미국에선 반도체 과학법 얘기하고 더 이상 중국에 뭐 투자하면 뭐 어떻게 한다, 뭐 10% 이상 투자하면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제재들이 나오니까 그런 좀 어려움에 직면하긴 했는데 어찌됐든 방금 말씀드렸던 사례만 보더라도 미국이나 중국 현지에 공장을 이제 다 만드는 전략으로 예, 변하고 있습니다. 네, 예. 보조금을 많이 이제 주고 많이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는 그 그렇죠. 정책 속에서 네. 어쨌든 같이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중국도 잃을 수 없는 시장이기도 하고 그런데 네. 또 미국하고 손을 잡아 놓은 상태고 그래서 네. 이 중국 시장을 어떻게 노릴 것인가, 네. 좀 어떻게 관리를 해나갈 것인가가 조금 항상 네. 고민이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부분을 연구를 오래 하신 분으로서 네. 중국 시장 어떻게 좀 정부 정책적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나오는지. 네. 사실 뭐 너무나 어려운 분야이긴 네. 한데 중국이 확실히 저희 전체 반도체 수출 중에 50% 이상을 차지하는 이제 메인 뭐 수입처 중에 네. 하나죠. 그러니까 분명히 놓을 수 없는 시장인 게 확실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이 그런 반도체 과학법 같은 경우를 이제 발표를 할 때 확실히 중국을 견제하면서 그런 정책들을 발표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그 중간에서의 그 줄타기를 되게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정말 어렵겠습니다만 뭐 외교부라든지 산업부에서 네. 그런 정책들을 발표할 때 이제 국내 기업들은 중국에 투자하더라도 뭐 이 제한 조건에서 좀 완화를 해달라든지 네. 그런 외교적인 노력이 같이 가미가 돼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네. 계속 강조를 해주시는 부분이 이제 그 기업 개개인의 역량으로만 뚫을 수 있는 네. 시절은 조금 이제 지나갔다. 맞습니다. 이게 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 차원에서도 좀 계속해서 전폭적으로 네.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게 미래 먹거리라고 하니까요. 네, 네, 네. 하는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메모리 초격차 부분에 대해서는 네. 우리나라가 자신 있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특허 출원 비중 건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네.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메모리 초격차 유지하면서 또 다른 방향으로는 네. 어떻게 가야 될지 좀 생각이 많이 드셨을 것 같거든요. 네, 네. 마지막으로 그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전 뭐 메모리 분야가 확실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중이 높은 네. 거가 무조건 또 나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잘하는 게 있다는 건 좋은 맞아요. 거죠. 네. 그 HBM 같은 경우도 네. 결국은 이제 메모리 분야다 보니까 그 비교의가 있는 거는 또 그쪽에 확실한 강점이 있다는 거니까요. 근데 다만 이제 전체적인 글로벌 트렌드로 봤을 때 그 시스템 반도체가 중요하고 사실은 고부가 가치 쪽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메모리 반도체 사실 가장 큰 단점이 그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메인 수출입 구조에서 그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 그 사이클에 맞춰서 경기가 등락이 심하거든요. 근데 시스템 쪽을 만약 강화를 한다면 뭐 그런 진폭도 좀 줄일 수 있고 네. 뭐 경제 성장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물론 그게 어려우니까 그게 네. 이렇게 그렇죠. 됐겠지만요. 네, 네네네. 그쪽으로도 조금 잘하는 것만 잘하기 위해서 잘하는 데만 좀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취약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보완을 해. 중국의 경우에도 뭐 네. 최첨단은 아니더라도 네. 다른 부분에서 특허를 많이 내면서 따라잡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네. 좀 어느 정도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네네. 좀 분석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네. 네, 인포맥스D 맞춰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